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족한 사람 최옥성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란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대통령의 가장 품성 가운데 중요한 것이 정직입니다. 정직입니다. 정직한 지도자만이 미래의 지도자가 될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거짓말이나 하고 국민 속이는 대통령 절대 국민들이 예민할 겁니다. 중국을 가보면요. 중국의 100년 역사를 보려면 경제의 도시 상해를 가보라는 겁니다. 상해. 뭐네? 상해. 그 다음 중국의 1000년 역사를 보려면 지금 수도인 베이징이죠. 북경을 가봐라. 뭔 경? 우리나라 말로 북경입니다. 베이징입니다. 북경입니다. 북경. 그 다음 중국의 3000년 역사를 보려면 시안으로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안. 그 시안이 원래요 대단한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베이징으로 수도가 됐지만은 시안입니다. 그 다음 그러나 한국의 5000년 역사를 보려면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를 알아야 돼요. 한국의 5000년 역사를 뭐라고요? 홍익사상의 정직 정치예요. 앞으로 한국 가면 또 한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직의 나라. 뭔 나라? 정직의 나라. 정직의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직 정치. 정직 정치 대한민국. 앞으로 그래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도 정직으로 구호를 해서 정직하는 조반 자수셨습니까?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그건 옛날에 우리가 예침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럴 때 하는 인사하고 이제 우리 바꿉시다. 정직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정직입니다. 저는 앞으로 강화문 세종대왕 뒤에다가 아주 큰 정직의 탑을 멋지게 만들어서 정직입니다. 시계탑도 넣어서 전 세계 정직이란 단어를 거기다가 약 70개국의 나라의 언어로 적어 놓고 싶습니다. 정직입니다. 정직.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가 아침빛 같은 정치임을 알아야 한다. 먼 빛 아침빛 같은 정치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당군 왕검이 BC 2333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2333 하지 않습니까? 2333년에 세웠어요. 그리고 뭐라 했느냐? 조선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입니다. 그런데 태조 이성계가 이씨 조선 또 이제 조선을 다 회복시킨 거예요. 그것이 바로 BC 1392년입니다. 1392년이죠. 그러니까 당기 1392년에 다시 또 조선을 세웠기 때문에 당군이 세운 조선을 고조선이라 그러고 그 다음 이성계가 세운 조선을 조선이라고도 하고 근세조선이라고도 하고 이씨조선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군이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군 고조선, 이건 고조선이나 조선입니다. 조선이에요. 이 조선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조선이에요. 조선이란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조선이란 말은 좋은 말입니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조선. 일본 사람이 조선징 하는데 그 조선징 몰라서 그렇지 조선징 조선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조선이란 말은 동방 광명을 뜻을 가진 동쪽 해 뜨는 나라다. 또는 해 돋는 나라다. 또는 아침의 나라다. 그런 여러 가지 약간 뜻이 있습니다. 조선이란 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조선인 우리나라를 네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가지. 첫째가 동방입니다. 동방. 뭔 방? 동방. 이사야 41장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세가 되면 동방 해 뜨는 나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요, 한 번은. 그래서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하게 하고 그로 더불어 왕들을 치리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말세가 되면 동방 해 뜨는 나라에서 세계를 한번 지휘할 때가 올 것이다. 그의 정직 정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땅끝 땅 모퉁이라고 나옵니다. 동방만 하면 일본이 해 뜨는 나라 아닙니까? 되게 일본. 그래서 일본 우리가 동방이다. 그런데 땅끝 땅 모퉁이라는 말이 이사야 41장 9절에 나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자, 일본은 땅끝 아니에요. 땅 모퉁이도 아니다고. 대한민국만이 땅끝이고 땅 모퉁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해 돋는 곳이라고 나 해 돋는 곳. 이사야 41장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랬어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해 뜨는 곳으로 나옵니다. 해 뜨는 곳. 이사야 45장 6절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래서 해 뜨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랄랄랄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정직 정치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 지어다. 했더는 대한민국이 정직 정치만 하면 멋진 우리 한국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조선이었는데 수많은 세월 동안 다른 이름으로 나눠지다가 이성계가 이제 고려에 이어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면서 다시 조선을 회복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태조 이성계 일때부터 27대 519년 동안 순종 때까지 조선, 이시조선이죠. 조선이라 하고 AD 1897년 고종 황제가 즉위하면서 국호를 대한이라고 했습니다. 대한입니다. 대한이에요. 대한이라고 했습니다. 대한. 그래서 조선 왕조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조선 왕조 때문에 한 가지 우리나라에 크게 잘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세종대왕의 훈민저금 창제입니다. 이시조선 519년 동안 이시조선 동안에 제일 큰 업적은 우리나라 글을 만들었다는 세종대왕의 업적이에요.
우리나라 세종대왕은 이시조선의 한마디로 가장 참 노른자입니다. 노른자. 태조 이성계보다는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선, 한마디로 아침빛 나라야. 아침빛 나라. 조선을 공개했거든. 영어로는 조선인데 선택된 국가다, 선택된 민족이다, 또 그렇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성경 사무엘하 23장 4절 3하 23장 4절 보면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우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육적으로는 우리나라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세가 되면 해 돋는 아침빛 같은 나라에서 두 가지 큰 역사가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홍익사상은 정직 정치고 신앙적으로는 신부 신앙이 나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바로 해, 의로운 해는 정직 정치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정직 정치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국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떠온다는 것입니다. 또는 말세가 되면 아침빛 같은 여자 같은 신부 신앙이 떠올라서 세계 종교계를 평정시킬 것이다. 아가서 6장 10절입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기치를 벌린 군대 같은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 어미한 여자는 바로 신부 신앙을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전 세계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우리나라가 대단한 사명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한 사명의 국가예요. 그래서 만국에 와서 경배할 것이다. 계시록 15장 4절입니다.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60장 3절에도 열방은 내 빛으로, 그 빛이 아침빛입니다. 바로 고요한 아침을 알아, 광명은 알아, 영적으로는 신부신앙 다 강명으로 나오리라. 이사야 62장 2절에도 열방이 내 공의를, 공의가 정직정치 아닙니까? 정직정치하면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정직정치하면, 뭔 정치하면? 정직정치하면 앞으로 세계 경제 중심지, 정치 중심지, 신앙 중심지가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를. 나팔절이 되면 전 세계가 아침빛 같은 정직 정치하는 우리나라로 모두 한번 다 몰릴 겁니다. 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계시록 21장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우습게 보지만은 대한민국 열방 만국의 제사장 국가로 말세에 세워놨어요. 예레미야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로 세계를 호령할 겁니다. 보세요. 홍익사상은 뭔 정치로? 정직 정치로.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권세.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까 그랬죠. 조선인데 조선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다시 택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저 중동에 있지만은 말세가 되면 다시 택한다 그래요. 이사야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니, 그 고토가 저 이스라엘 아니에요. 고토는 신부 신앙을 말해요. 여자의 후손 신앙이 나중에 이제 하겠습니다. 신부 신앙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말세에 다시 택한 성지 예루살렘 같은 나라입니다. 스가랴 1장 17절,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시온이라는 말은 신부 신앙이지요. 시온의 딸 시온. 그래서 다시 시온 신부 신앙과 예루살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중심지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보세요. 통일도 되고 만주 땅도 하나님 다 줄 겁니다. 만주 땅, 먼 땅, 만주 땅, 연변 다 우리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래서 우리들은 동북 공정에 속으면 안 돼요. 스가랴 2장 12절에도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여러분 찾아보세요. 스가랴 2장 12절. 아침빛 같은 우리나라는 말세에 대단한 사명의 국가입니다. 엄청난 사명의 국가예요. 위대한 사명의 국가입니다. 놀라운 사명의 국가예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깨어내야 되겠어요. 이것을 알고 경성해야 되겠습니다. 인도의 시성 탁오르는 그래서 동방의 등불 그 시에서 끝머리에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그랬습니다.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시성, 이 사람은요 탁오르는 애연가입니다. 애연가. 그래서 시성이라 그래요. 시인이 아니고 시성이야. 마하트마도 그래서 타고르가 지어준 간디 앞에 마하트마, 그것도 제가 전번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마하트마, 이것도 시성 타고르가 말이에요. 마하트마도. 우리는 이것을 알고 식민지 정신에서 깨어나야 돼요. 노예 근성에서 깨어나야 돼요. 사대주의 사상에서 깨어나야 돼. 메뚜기 근성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앞으로 보세요. 전 세계를 우리 한국이 한번 잡을 겁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메뚜기 근성 이거 깨어나야 됩니다. 앞으로 보세요. 제가 기도하기는 앞으로 중국도 약해지고, 물론 여러 개로 쪼개진다고 봅니다만은, 그 다음 그러면서 미국도 약해지고 일본도 망해요. 러시아도 약해져. 어느 나라가 세냐?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를 먹여 살리려 나가야 될 겁니다. 보세요. 먼 민족이 정직 정치하는 대한민국이.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한국아, 우리 한국 일어나야 됩니다. 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지금 우리가 지치고 고뇌했습니다. 매일매일 한순간 살고 있지만은 달리다고 말 때가 올 겁니다.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아침빛 같은 정직 정치로 대한민국이 왜 깨어나야 되느냐, 깨어나야 하느냐. 첫째입니다. 아침빛 같은 정직 정치하면 이념의 구름을 깨끗이 제거하게 될 겁니다. 사마 23장 4절 상반절, 저는
도 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구름이 없는 아침이다. 구름이 정치적으로는 이념의 구름, 이데올로기 구름, 좌파 우파 구름을 말합니다. 정직 정치가 태동하면 이념 문제를 말끔히 제기할 겁니다. 이념 문제를 깨끗이 정돈하고 이념 문제를 영원히 폐기처분시키고 이념 문제를 멋지게 청산하고 이념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침빛 같은 정직 정치하면 사회 전반을 치료시킬 겁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4절 비후의 광선으로, 이 광선은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치료하는 광선. 말라기 4장 2절 네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정직 정치가 나타나면 정치계가 치료되고 경제도 치료되고 언론도 치료되고 방송도 치료되고 교육도 치료되고 법적에도 치료되고 문학에도 치료하고 모든 것이 변화가 올 겁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모든 것 변화된다니까요. 정직 정치가 나오면, 뭐이 나오면? 정직 정치가 나오면 모든 것이 치료해서 변화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예수님 정직 정치하도록 말씀해 주셔서 정직 정치로 변화시켜 주소서. 저는 그렇게 찬송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아침빛 같은 정직 정치하면 모든 게 새로워질 겁니다. 새로워져요. 사마 23장 4절 하반절에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이 새 카이노스죠. 카이노스란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간도 되고 영어로 리우, 새롭다, 새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는 새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정직 정치 한번 해보세요. 새 나라가 돼요. 그래야 새 나라가 돼. 큰 나라 정치하면 안 돼요. 새 나라 정치해야 돼. 새 나라의 어린이는 정직 정치합니다. 정직 정치하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새 나라의 나라는 어떤 정치야? 정직 정치한다고요. 앞으로 우리 앞에는 깜짝 놀랄 세상이 돌아올 겁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 놀라고 놀라라. 앞으로 우리 앞에는 새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였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할 것이라 했어요. 아침빛 같은 정직 정치하면 모든 게 새로워질 겁니다. 아침빛 같은 정직 정치하면 사회 전반의 의식 구조가 바꿔지고 고정관념이 새롭게 변화되고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고 옛 것과 새 것이 달라지고 과거와 딴판 미래에 진짜 천년왕국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대한민국이 이루어져서 전 세계가 몰려올 겁니다. 정강훈 목사님이 기도청이라는 것을 응답받았는데 기도청이 아니고 사실은 기도청은 종교신앙에서 안 되고 앞으로 잘 들으세요. 나팔절의 본부가 세계적인 본부가 우리 한국에 시작될 겁니다. 나팔절 신부신앙의 본부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 적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앞으로요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만 하면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모든 게 새로워져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이제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만 알아줄 때가 올 겁니다. 앞으로 정직 정치 안 하면 정치 못해요. 사람들은 정직 정치만 요구하고 정직 정치만 인정해 줄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정직 정치 안 하면 얼굴도 못 들어요. 명함도 못 내나. 그저 나라 돈이나 헤쳐먹고 나가는 그런 정치, 네가 났습니다. 네가 났어요. 다 그냥 도둑질해가 나가버려 그냥. 그리고 5년 다 끝나고 화쁘더라고. 제가 더 이상 길게 안 하겠습니다. 홍익사상 정직정치는 새아침 정치사상이고 새시대 정치사상이고 새 세상 만드는 정치사상입니다. 우리 구한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자기는 아침비 같은 정치정치로 세계를 아우르는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 되자! 뭉치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